안녕하십니까. GMS 플렉스 대표 조창모입니다. 오늘은 특목 자사고 입시 왜 초등부터 준비해야 될까? 그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주제로 일단 학교, 내가 지원하려는 학교 있잖아요. 그 학교의 탐구활동의 추천 리스트를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과학고나 영재고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활동들이 좀 필요할까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추천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필요하겠죠. 사고력과 심화 수학 문제 풀기, 아무래도 수학 탐구 노트를 작성하기. 그래서 예를 든다면 하나의 문제를 세 가지 방법으로 푸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과학고나 영재고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선행보다는 심화 문제, 아무래도 선행보다는 심화에 대한 문제를 좀 푸는 게 좋겠죠. 그리고 책도 여러 가지 책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수학의 지름길이라든지, 수학의 지름길, 초등학생이니까 초급이겠죠, 초급. 초급이라든지, 이런 책들을 좀 봐주는 것이 좀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과학탐구 쪽이요. 자, 두 번째로 과학탐구 쪽에서는 과학고를 준비하는 학생의 과학탐구는 어떤 탐구 보고서를 작성하는 거죠. 이런 것 분석하는데 아무래도 탐구 보고서를 써보는 겁니다. 보고서. 보고서의 예로는 식물의 성장이나 기체 발생 실험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보고서를 써서 실제 준비를 해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창의 융합 활동에서는 두 개를 합친 거죠. 수학과 과학의 연계 주제로 생각하는 거. 이런 거는 보통 영재원 프로젝트에 많은데 아무래도 영재원 프로젝트 같은 영재원에 대한 어떤 그 프로젝트 같은 경우들을 많이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는 이제 과학 탐구 보고서 같은 거를 이렇게 기록을 해놓는 거죠. 여기 지금 탐구 보고서 썼고 창의 융합에도 활동을 썼고 그런 것들을 보고에 놔뒀다가 나중에 영재교육원이나 이런 대회 때 참가할 수 있으면 그런 내용들을 첨부해서 제출하기도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학고 영재고의 어떤 활동 리스트였습니다. 다음은 외고하고 국제고에 준비할 때 어떤 활동 리스트가 필요한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독서 논술 상당히 중요하죠. 중요해서 시사나 역사에 대한 독서를 읽는 글쓰기 한다는 거 상당히 중요하고 이런 경우에는 문해력 독서 같은 것들이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해력 독서를 꼭 해라 이런 내용이 되겠죠. 다음에는 이제 시사 토론입니다. 국제 이슈나 이런 거에 대한 토론이나 어떤 의견을 정리하는데 예를 들어서 기후변화에 대한 찬반 토론이나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사설로 대회가 있어요. 대회들이 있는데 청소년 토론대회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청소년 토론대회. 이런 대회들이 있고 이런 거를 한번 참석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저희가 고정 댓글로 이런 대회들 링크를 한번 걸어 놓을 테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그 링크를 타고 와서 접수를 하시면 돼요. 비용 자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추천서를 받아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대회니까 한번 제가 추천을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영어 활동으로는 뭐가 있냐. 어떤 영어를 발표하기인데 중요한 게 영어 원서를 읽는 거죠. 영어 원서 읽기. 영어 원서를 읽기가 되겠습니다. 영어 도서관 같은 데 가서 영어 원서를 지속적으로 읽는 것이 사실상 외고나 국제고로 가는데 매우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특히 국제고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없으면 사실상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죠. 다음에는 이제 다문화 활동에 외국 문화를 체험하거나 다문화 행사를 참여하는 활동들이 있고요. 실제적으로 이런 대회가 있으면 자꾸 참여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팁으로 영어 원서 독서나 아니면 사회 논술, 시사 논술 대회, 글로벌 문화 체험 프로그램 등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자, 대회들은 이렇게 필요한 대회는 그 고정 댓글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사고 준비용 활동 리스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자사고는 전 과목이 좀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존재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있는 것처럼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고 연결하는 능력을 키우는 이런 실력이 좀 필요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과학책을 읽고 사회 문제에 연결해 본다든지 스스로 탐구하고 연결을 해 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한 상황이 되고요.
스스로 주제를 정하고 탐구하는 경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이제 그 과학 토론대, 과학 토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중요한 어떤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논술형 그 사고력 심화로서는 논술형 문제를 풀고 토론대에 참여하는 거, 그리고 인문학 주제를 토론하는 거,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또 비교과 활동으로는 창의 융합대회, 영어 원서 읽기, 독서 토론대회, 이런 대회들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사고를 준비하는 친구는 사실은 이런 내용 외에도 과학고를 준비하는 거와 함께 과학고 플러스 외고를 준비하는 거를 둘 다 해 주셔야 사실상 자사고를 준비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학고나 영재고를 준비하기 위한 뭐 수학 경시대회라든지 이런 활동뿐만 아니라 이런 외고를 준비하는 어떤 영어 원서 읽기라든지 토론대회 활동도 같이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자사고의 준비 활동 리스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다음으로는 초등학교 시기별, 3학년 때는 어떻게 하는지, 4학년 때 어떻게 하는지 시기별로 한번 준비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3, 4학년 때는 도대체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 제가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3, 4학년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라는 거죠. 물론 이제 학군지에 가면 좀 더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고 하는데 전체적인 과정에서 봤을 때 어떻게 준비할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부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할 수 있게 만드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호기심과 탐구욕, 읽기, 발표하는 습관을 키워주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뭐냐면 수학을 공부할 때 왜 그런지를 묻는 사고력 문제 풀기, 이 사고력적인 문제 같은 경우를 푸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수학 문제집의 사고력 문제집을 하나 개발을 했는데요. 지니 브레인 창의 사고력이란 책도 이와 같은 문제에 상당히 좀 좋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링크를 같이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학에서는 과학 실험이라든지 관찰 일기, 이런 어떤 실험들을 좀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에서는 실험을 해가면서 흥미를 좀 가져라 라고 하고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거, 엄마표, 스스로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상당히 중요한 방법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독서는 분야별 독서로 과학과 수학, 역사, 이런 것들이고요. 문해력을 길러줄 수 있는 걸 꼭 해주어야 됩니다. 문해력 독서가 필요한 시점이 되겠죠. 그리고 영어는 당연히 원서 읽기죠. 원서를 읽은 다음에 내 생각을 3줄 또는 5줄로 요약하는, 5줄 요약하는 이런 연습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하나하나 체크하는 이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학, 그리고 과학, 독서, 영어 원서, 자기주도 이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5학년이 되면 어떻게 하냐? 5학년이 되면 이제부터는 진짜 이제 입시를 하는 시기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깊이 있는 생각에 습관을 들여줘야 됩니다. 근데 여학생들 같은 경우 5학년이 되면 슬슬 이제 사춘기로 빠지는 친구들 나오고 그래서 이때 잘 넘겨주셔야 되고요. 남학생들은 중학교 이제 1학년 되면서부터 이제 뭐 슬슬 사춘기로 빠지게 되는데 과거보다는 좀 빨라졌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그래서 그때 집에서 잘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때는 수학 같은 경우에는 복잡한 조건의 문제, 서술형, 뭐 이런 복잡한 조건이나 서술형, 사고력 문제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좀 문제 풀이 집에서 좀 해결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아무래도 이런 문제들을 풀 때 실제 내가 풀어봤던 방식을 해답이랑 똑같이 풀 필요는 없습니다. 해답이랑 다르더라도 어떻게 풀었는지를 중요하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풀었는가? 이런 식으로 해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풀었는가를 중요하게 보면 훨씬 더 좋은 답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가설은 스스로 가설을 세우고 실험계획 이런 것들을 하면서 탐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고, 이때 필요하다면
중학교 1학년 과학 공부를 슬슬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이론을 공부해야 되는 시기가 바로 5학년이 되겠습니다. 자, 독서는 비문학 독서고요. 이 독서를 하면서 토론,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토론 같은 경우를 대회를 참가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 원서를 읽고 논리적으로 의견을 정리하는 거, 서머리하는 거 상당히 중요하죠. 이런 것들 해주시고, 이때는 이제 영재원을 목표로 한다. 이런 것들을 슬슬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같이 5학년 때부터는 전체적인 플랜을 짜갖고 이렇게 하나씩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다음 6학년도 보겠습니다. 6학년은 진짜 입시를 키우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입시를 키우는 시기이기 때문에 중등 심화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중등 책도 좀 어려운 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최상위 책이라든지 최고 수준에 해당하는 책들을 좀 보면서 문제를 좀 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중등 심화를 하게 되고 창의 융합형 문제들도 좀 풀어봐야 되는 거죠. 창의 융합형 문제에서 조금 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수학의 지름길 같은 경우 상당히 좋은 책이니까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수학의 지름길 초급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다른, 영재 학생들을 위한 퍼즐 수학이라든지 이런 책들을 좀 봐주면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과학은 탐구 보고서나 주제 탐구 활동 이런 것들을 하고요. 슬슬 학교에서 하는 학교 과학대회를 참가해야 됩니다. 과학대회를 참가하는 거. 이런 것들이 슬슬 필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선행도 필요하겠죠. 선행은 이제 중학교 과정은 무조건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게 바로 6학년 시기다. 그리고 독서 기록이나 프로젝트, 이런 것들, 포트폴리오, 이런 것들도 당연히 필요하게 되겠고요. 여기 써져 있는 대로 발명대회나 과학 탐구대회, 독서 토론대회. 토론대회는 아까 제가 링크 걸어준다고 했었죠. 링크 걸어줄 테니까 꼭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초등학교 6학년 때는 수학과 독서, 비교과 활동을 본격적으로 준비할 시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학년별로 전체적인 과정들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 초등학교 시기는 선행이 아니라 탐구 습관과 자기주도성을 기르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호기심과 탐구, 표현으로 학년별로 체계적으로 키워야 중학교 때 진짜 입시의 경쟁력을 키울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학부모가 지금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중요한 것은 단순히 지원하는 지원자가 아니고 탐구하는 아이로 키우는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목표는 입시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입시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질문하고 탐구하는 아이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성적 중심의 사고를 버리고 탐구하는 과정을 칭찬해 주어야 실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맞췄다고 칭찬할 것이 아니고 다양한 방법으로 고민했거나 질문하는 것 자체를 칭찬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맞추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방법으로 고민하거나 질문하는 것 자체를 칭찬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럴 수 있습니다. 너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야, 다른 방법으로 풀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질문을 다시 해서 그 학생으로서 그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겁니다. 너 이것도 못하니? 이거 해답이랑 다르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탐구하는 아이로 키워주십사라고 하는 데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선행보다는 생각하는 습관을 먼저 심어주셔야 됩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거죠. 선행보다는 생각하는 습관. 자, 빠른 선행은 오히려 탐구하는 힘을 떨어뜨립니다. 얼마나 빨리 풀까? 얼마나 깊이 생각할까? 얼마나 빨리 풀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생각했는가를 중점적으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가장 기본적인 선행이라고 해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행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인데 고등과정까지 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건 너무 빠르지 않나요? 우리가 어느 정도 적당하게 선행은 사실상 공부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5학년 친구 중에 일부 과정들은 중학교 과정을 좀 배운다거나 하는 거는 5학년 과정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죠. 그런 건 도움이 되지만 실제적으로 그 친구가 훨씬 더 많이 5학년인데 고등과정을 한다든지 이런 선행은 사실상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선행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얼마나 깊이 생각했는가가 중요한 내용이다. 잘못된 접근 보겠습니다. 벌써 중학교 수학을 한다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풀며 새로운 방법을 생각했구나라고 칭찬을 해주고, 남보다 빠르게 풀었다가 아니라 스스로 질문하고 탐구하는 과정을 강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생각했어? 풀이 과정이 더 있어? 혹시 다른 방법이 있을까?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독서와 글쓰기를 일상화하는 겁니다. 원서를 포함한다는 얘기는 초등학교 때 영어 원서를 꼭 읽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 도서관 같은 데 가서 영어 원서를 읽어서 실제 그것을 자기가 좀 완전히 체득을 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특목 자사고 준비에 바로 핵심이 되는 겁니다. 초등 독서가. 단순히 독후감이 아니라 나의 생각을 정리하는 거. 특히 영어 원서 같은 경우에는 그걸 세 줄로 요약하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하루에 30분씩 독서 시간을 확보하라는 겁니다. 하루에 30분씩.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일반 독서 영어를 한다면 한 30분씩 2번을 해야 되겠죠. 고정적인 습관을 길러주게 되고, 그것이 안 된다면 도서관을 보내서라도 시간을 확보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책 읽은 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인상 깊었던 장면 한 개를 말하거나 요점을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짧은 감상문이나 요약문, 질문 만들기 훈련이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독서를 읽을 때 약간 주의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 스토리 책들 있잖아요. 이야기 책들 시리즈면 결론적으로 내용이 다 똑같아요. 처음에 나타나서 약간의 소재가 바뀌었고 결과적으로 잘 되더라. 이런 이야기 책만 보는 것이 아니라 비문학적인 독서를 같이 연결해서 읽어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독서, 그리고 영어 원서 읽기. 이런 거 상당히 중요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아이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하고 피드백하는 이런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요. 주도성은 특목 자사고 입시의 필수 역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시기부터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스스로 돌아보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주 어떤 목표를 세우는 거. 자, 이번 주에는 15페이지까지 공부하기로 하자. 이번 주에는 이 책 한 권을 다 읽도록 하자. 이렇게 주간의 목표를 세우고 끝내기 하는 거, 이런 체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작은 성공. 야, 그래서 너가 이걸 다 읽었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 다음에 어떤 걸 도전할까? 이렇게 해서 작은 성공의 경험과 칭찬을 아끼지 않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실패했을 때 혼내지 않고 과정을 함께 되돌아보게 하는 거. 자, 이번 주에 가장 재미있었던 공부가 뭐였어? 다음에는 어떤 걸 더 잘해보고 싶어? 이런 것들이 어떤 이번 과정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질문할 예시들을 잡고 자꾸 평가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결과보다는 과정 중심으로 격려하는 거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죠. 아이들은 성적이나 등수에 매몰되지 않게 어떤 문제를 풀었나기보다는 어떤 과정을 생각했는지를 이해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경시대회를 참여하더라도 경시대회에서 꼭 입상할 수 있을 만큼의 그렇게 어렵지 않은 대회들을 입상이 가능한 대회 있죠. 입상이 가능한 대회를 꼭 참가해야지. 입상하기도 어려운 대회를 참석해서 혹시 떨어지게 된다면 굉장히 마음에 상처를 입기 때문에 입상할 수 있는 대회를 중심적으로 내보냈으면 좋겠다. 이런 걸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성대경시나 KMO 같은 경우죠. 올림피아드. 이런 것들은 사실 나갔을 때 입상하는 비율도 적고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애들을 참가해서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자, 잘못된 접근은 왜 틀렸어? 라기보다는 어떻게 생각해서 풀었는지 얘기해 볼까? 1등 해야지. 라기보다는 새로운 방법으로
생각해낸 게 정말 대단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초등학교 때는 이렇게 격려 중심으로 가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가장 이제 또 하나 또 해야 될 일 중에 준비하는 과정을 함께 참여하되 지나치게 개입하지 않기입니다. 학문은 도와주는 것과 대신해 주는 것은 다르다는 걸 알아주셔야 됩니다. 탐구 과정도 아이 스스로 해결해야 되고요. 그리고 방향만 잡아주고 본인이 스스로 경험하게 해주는 거예요. 자, 권장한 태도로는 질문을 던져주되 답을 강요하지 않는다. 자, 활동은 제한하되 선택은 학생이 하도록 한다. 야, 너 이런 대회가 있는데 한번 참여해보는 건 어때? 네가 생각을 해봐. 그럼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야, 이것도 나가야지, 이거 나가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결과보다는 과정에서 배움을 업계에서 이야기한다. 배움을 함께 이야기하는 이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특목 자사고 준비는 아이의 자생력을 키우는 여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학부모는 앞으로 끌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옆에서 길을 밝혀주는 조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거죠. 먼저 야, 너 이거 해, 이렇게 다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고 이거 해보는 게 어떻겠니? 네가 이걸 함으로써 어떻게 도움이 되겠어? 이런 내용들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초등부터 준비하는 특목 자사고의 입시의 본질은 어떤 걸까요? 입시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여정입니다. 지금부터 아이들을 매일 조금씩 생각하게 하고 성장하는 과정이 미래 입시에 그리고 인생의 전체에 큰 경쟁력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입시 경쟁력을 준비하는 어떤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는 옆에서 아이를 스스로 걸어가게 해주는 거고요. 지금 심은 호기심이 탐구력의 씨앗이 5년 후, 10년 후에 가장 큰 열매가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실제 특목고를 준비하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초등학교부터 준비하는 특목 자사고 입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2부 순서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